그러니까는 매일, 매달,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달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평균 정도를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게 돼 있다. 내가 멈춰지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하다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평균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매달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 일희일비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초기에 이제 그 PM에 완전 미쳐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막 열심히 하니까 사실 PM 사업의 특징이 열심히 하면 어때요? 더 바쁘죠. 열심히 하면 더 바빠.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본업을 거의 내팽개친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조금 이 IQ가 조금 제 스스로 생각할 때 100 이하일 때가 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니 이 본업을 팽개치고 왜냐면 매달 이제 우리 꺼나가야 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PM이 너무 재밌고 너무 바빠지고 뭐 역할이 계속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 거의 내려놓고 PM만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스란히 그 경제적인 거는 굉장히 저희가 6개월 지났을 때 그때 이제 PT 달성을 했을 때 조금 괜찮아졌고 왜냐면 너무 이게 컸으니까 부채가.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그러니까는 PT가 되고서도 사실은 이 PM 전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1년 반 정도 되니까 뭔가 돈이 좀 남네 이제 약간 그런 뭔가 조금 편안해졌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가 됐을 때 정말 완벽하게 경제적인 파산으로부터 완벽하게 극복을 했다. 극복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1도 없는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이제 화단에 심어놓은 장미가 왜 병충해가 생겼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 이 고민 때문에 밤에 잠잘 때도 그 고민. 우리 정수진 본부장님은 지금 수영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견적이 지금 몇 천이 나올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갈 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성공한 사람을 보고 누구는 동기부여를 받고 누구는 굉장히 처참한 자신을 발견하고 포기를 하고 돌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후자 쪽이에요. 안타깝게도. 저도 물론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안타까워. 굉장히 많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 메시지 다 안 읽어보시는 거 아는데 오늘 제가 쓴 글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한 번도 성공이라는 거 한 번도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성공을 자기 것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한 번도 도전을 해서 그러니까 목표 의식을 갖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PM 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죄송하지만 못 만드는 목표 이런 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목표는 경제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목표. 그 경제적인 목표를 내가 설정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본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이거는 진짜 그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전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치매 걸린 노인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보여요. 이게 정확히 물체가 안 보여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단차가 낮은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이만큼 이런 단차가 치매 걸린 노인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시력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모든 게 흐리멍텅. 그냥 세상을 치매 걸린 노인의 뇌가 되는 거야. 도전이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선이 그런 시선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전달할 메시지, 성공을 하다 보면, 제가 오늘 8월에 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여러분들 별로였다는 거 다 알아요. 네, 별로였다는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공에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공은 지능지수가 아니다. 역경지수다. 역경지수예요. 얼마나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느냐의 게임인 것이지, 이 지능지수로 성공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역경지수라는 거, 지수가 높아져야 되겠죠. 역경이라는 거를 내가 처음에는 뭐 단계 1의 역경을 내가 넘어섰다. 그러면은 단계 2의 역경은 당연히 쉽게 또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수가 계속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PM에서의 성공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PM에서의 성공이 8월 같은 역경의 지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8월 이렇게 좀 무더위 있고 이제 휴가철 있고, 그죠? 휴가철 있고, 그 다음에 언제야? 10월 초 여름 방학 있고, 애들 학교 안 가고 집에 애들 다 이제 케어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10월 1일부터 또 추석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핑계거리인 거죠. 다 핑계거리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PM을 하는 데 있어서 애들 학교 애들 방학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애들 방학이 문제가 될 수 없고, 더위가 문제가 될 수 없고, 문제가 될 수 없는 거,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표예요. 간절한 목표를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이 목표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목표를 가져보지 못했다면, PM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말 제대로 세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M은 너무 특별해요. PM은 너무 특별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되죠. 앞만 보고 달리게 되죠. 누구나 그래. 처음에는 앞만 보고 달리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직급도 있고 파트너도 이제 어떤 볼륨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도 좀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옆도 보게 되죠. 근데 조금 더 많이 성장해 있고 볼륨이 더 커졌을 때는요, 뒤를 또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사람은 수순이 그래요. 그러면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뭘 찾게 돼요? 이 패턴을 찾게 되는 거죠. 패턴을. 아, 이런 거구나. 예, 패턴을 찾게 되고, 그 패턴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거의 70년 가까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PM 같은 회사가 존재했었냐, 이거예요. 전 세계 1등 아메이도 PM 같은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PM 같은 제품이 아니었고. 자, 그러면 PM은 그 1등하는 회사와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말고요. 여러분들 너무 뭐가 다른지 아시니까 몇 년을 앞섰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전에는 제가 10년 정도 앞서, 그러니까 빠르기가, 그러니까 다른 기타 다른 회사를 하는 것보다 PM을 하면 10년 정도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T를 거기는 10개월에 간다면 PM은 1년 만에, 아니 하루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갈 수 있다. 10년 걸린 거 PM에서는 1년 만에 이룰 수 있다. 제가 그런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20년을 앞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을 A사에서 해서 만든 결과물들을 PM은 어때요? 단 2년. 지금 누가 증명했어요? 다 증명했어요. 저도 증명했어요. A사에서 20년, 30년을 했던 사람들을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미 넘어버렸어요. 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PM이라는 회사를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운명 속에 PM이 들어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고 PM이 운명처럼 온 사람이 과연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M은 지능지수가 아니다. 어떤 일이든 역경은 있다. 역경.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썼듯이 우리가 PM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역경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것 같은, 그 TV에서 가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에 그 시체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등반하다가 죽은 시체. 네, 굉장히 많대요.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찾지도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역경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경 지수가 높아져야 된다. 그게 좀 큰 시선으로, 높은 시선으로 내가 가 있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른인데 요 3살짜리가 저를 그냥 발로 찬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막 막 비참해지고 막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 내가 3살이면 3살짜리랑 같이 맞붙어서 싸우겠지. 그 같은 그 내가 그 3살, 7살의 같은 수준이면 나의 역경은 말 그대로 역경이겠죠. 그러나 나는 그 시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자는, 좀 바꿔 말하면 프로페셔널, 프로들은 거절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프로는 거절당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역경지수예요. 절대,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끼리 이제 가끔 이제 얘기를 좀 자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경우의 수가요, 지구의 인간의, 그러니까 이 세계 인구 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 사람 얼굴이 다 틀리게 생겼듯이 같은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 인구의 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네. 그런데 그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내가 사업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지.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여기 지금 다 IBO시잖아요. 그죠? 네. 성공하실 거고 사업자시잖아. 그러면은 빨리 내가 생각이 바뀌란다고 바뀌지는 않지만, 내가 아직 안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점수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요, 어떤 거에도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를 대지 않는 나를 발견을 하기를 바래요.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할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우리 그런 말 제가 옛날에 한번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아하셨는데, 정말 있다 없다 하는 사람,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네. 우리 이하진 사장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었나 봐요. 있다 없다 하기 없기. 네, 있다 없다 하기 없기.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역경지수가 되게 낮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역경지수가 낮다는 거는요,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PM이 아니라 뭘 해도 아니 조그마한 가게를 하더라도 문을 맨날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일주일 내내 문 닫아놓고 성공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경지수에 대해서 제가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는 이 비즈니스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 결국에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너무 이 말이 싫으실 것 같아. 이 말이 싫다고 느끼는 거는 아직 비즈니스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글 올라오고 우리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 뭐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성공학이에요. 그게 성공학.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역경지수와 되게 같은 맥락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굉장히 선이 있고 정도가 있는 이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면서도 사업적으로 이제 사업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못 인지하시면 안 돼요. 카네기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성공한 서적에서 얘기하는 게 착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결국 인간관계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관계냐면 사업적인 인간관계예요. 사업적인 인간관계.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는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안 되죠, 그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뭐 예를 들면 내가 참아야 돼? 이런 말까지 했는데 내가 참아야 되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나? 또는 이런 말을 내가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건가? 하면 또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서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 스폰서를 바라봤을 때 저 여자는 꼭 정말 꼭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요? 누구나 갖는 생각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제 얘기니까 그런 생각. 그리고 내 파트너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끌리는 사람이 있고 또는 괜히 싫은 사람이 있고 이 인간관계만큼 정의할 수 있는 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냐면요. 나예요. 나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로서 또는 뭐 PM을 먹고 있는 착한 애기 엄마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면 나 자신이 사업자면 내 인간관계는 사업적인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소비자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나의 인간관계는 또 그런 소비자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기준인 거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혼돈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자아가 별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인간관계, 비즈니스적인 인간관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성공은 그런 인간관계예요. 성공은 특히 우리 일이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선을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상수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정수현 사장님하고 셋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래 나라고 해야겠다. 내가 맨날 안상수 사장님한테 제 정수현이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해. 그 남의 얘기를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안상수 사장님이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안 그럴까요? 똑같죠. 나에 대한 인식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장님 나를 신뢰하겠어요? 절대 신뢰 안 하죠. 그냥 앞에서 보기에는 그냥 웃으면서 좋은 관계 같아.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딱 그냥 철벽이 딱 쳐지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비즈니스적인 그런 끊고 매듭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인식도 나는 비즈니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내가 스스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사업은 그냥 삼천포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런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또한 사업적인 이 인간관계, 이 비즈니스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면 배우시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열린 지갑 지갑을 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저서를 어떻게 내가 돈이 없어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저 사람을 꿔줘야 되지? 막 진짜 심각한 중증이죠. 이 정도면 중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은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만 어때? 바늘로 찔러. 바늘로 찔러. 그런 노력 필요해요. 사업적인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좀 변모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크루팅을 하다 보면 우리 다 이제 리크루팅에 다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누구를 리크루팅을 할까? 근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PM 얘기를 다 하고 보상 플랜을 다 풀어도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라는 거에 인지가 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부담이 가는 거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변준호 사장님을 리크루팅 하려고 이제 막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끊임없이 찔러봐. 끊임없이 이거 끊임없이 그래 이 사업은 팔로업이니까 끊임없이 찔러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준호 씨, 그러면 사업 부담스럽죠. 그러면 대신에 나랑 친구합시다. 네, 친구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친구하재. 근데 친구를 하자고 하는 이 사람이 되게 멋있어. 자기보다 배울 점이 되게 많아. 쿨해. 그리고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사람이랑 내가 친구를 해서 나쁠 건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친구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PM도 이 사람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크루팅이라는 게 여러분 단칼에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내가 우리 친구라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도 어쩌면 이게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당장 거절을 당했어. 그러면 팍 하고 돌아서잖아. 그래서 끝이야. 끝을 내. 그냥 끝을 내. 그런데 우리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세 달 있다 어때요? 다시 전화하잖아요. 솔직히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상순 씨 잘 지냈어? 여러분 원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정말 내가 이분한테 PM을 제대로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가. 마음을 좀 비우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PM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리크루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의 그 볼륨이 커지는데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마음의 소리 있잖아. 마음의 소리.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죠.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다. 어떤 거냐면 자기 스케일이 너무 작은 거야. 스케일이 너무 작고 뭐든지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스케일의 기준이 너무 작기 때문에 파트너도 자기랑 똑같은 스케일의 사람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복제가 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참 늘 제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게 뭐냐면 나랑 식품거리 우리 동네에서 좀 어떻게 네, 동네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맨날 후원할 텐데. 여러분들 모두 꿈꾸는 거 아니에요? 김영민 사장님 맞죠? 예, 예. 동네에서 그죠? 동네에서 여러분 그거는 법칙이 아니라서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희망이야, 희망. 어디에서 내냐? 멀리에서. 그래서 내 스케일이 작잖아요. 먼데 후원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겪은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땅 따먹기 알잖아요.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네. 네, 돌멩이 탁 쳐가지고 가는 데만큼 그저 선을 이렇게 긋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치고 또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게 내 땅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멀리 나가야 돼요. 멀리 나가야 된다. 여기서부터가 그냥 여러분 낚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낚시를 이만큼 들이우는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물 낚시. 그물을 넓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대어를 낚는 거죠.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 스케일이 작잖아요. 그러면 후원도 안 가. 먼 데는 안 가. 한시가 누가 그러더라고. 세미나 가자 그러니까는 그 사람 집이 분당인데 수원에 세미나를 초대했더니 뭐 수원 그랬더니 사업하겠어요 말겠어요 그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네? 아니 서울 시내에서 무조건 나가면 1시간이지 안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사업하고 호주에서 사업하고 사이판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업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딱 나와. 여러분 사업의 스케일, 나의 스케일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케일이 큰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발 명심하시고 몸을 더 움직이세요. 멀리 나가세요. 제가 글 쓴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좋은 운을 받아들이는 방법, 좋은 운이 오는 방법, 먼 곳으로 가기, 그 다음에 먼 사람 만나기. 먼 사람은 누구예요? 먼 사람. 미국에 사는 내 가족이 먼 사람이 아니라 나랑 전혀 인간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저 사람하고 나랑 어떻게 만났지? 이런 사람 있지. 그런 사람이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운이라는 게, 사업의 운이라는 게 내 가족으로부터 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 우연히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게 운의 원리다. 아주 먼 곳에서, 먼 곳으로부터, 먼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한동안은 그런 것도 했어요. PM 만나기 전에 정말 이놈의 가난에서 내가 헤쳐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매일같이 뭔가를 깨래요. 접시를 그거 있잖아요. 소리가 나야 된다. 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그때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빈 맥주병 하나 들고 나가서 깨고 그거를 매일 했어요. 근데 그 쨍그란 소리가 저분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한 거죠. 그 울림이 감동을 한 거죠. 감동을 해가지고 그 감동이, 이 울림이 울리다 왕십리에 사는 어떤 그 장희숙이라는 여자분의 한테 그게 딱 가가지고 우연히 이제 내가 가서 액티바이즈 한 잔을 나한테 타먹인 거지. 아마 이제 그 여자분이 저기 권 모시기가 올 건데 액티를 한 잔 타먹여라 그랬을 수 있어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믿어요. 그거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도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그러면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이거는 필연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반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원인이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뭔가 원인이 있다. 그래서 나를 고쳐나갈 수 있었고, 잘 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 분명히 이게 뭔가 좋은 운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이제 경험적으로 내가 알게 되잖아요. 운도 갖고 놀아요. 여러분. 운도 갖고 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이 안 풀려. 그러면은 뭔가 나를 확 바꾸는. 여러분들 머리 한 일주일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냄새는 냄새고 나 자신이 지옥으로 꺼져 들어가요. 그냥 머리만 한번 확 그냥 감아서 샴푸 냄새 그냥 머리 그냥 기름 떡진 거 그냥 다 없애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프레시하고 너무 좋아지잖아요. 운도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역경지수와 같은 거고, 그게 뭐냐면 이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나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야? 아니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아냐고요. 본인만이 알 수 있고 본인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 이 일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오직 그냥 PM을 만난 것만으로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단한 거 하나 잡긴 잡았다니까. 자기 낚싯대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 남이 쓰다 남은 거고 중고 하나 사가지고 그거 금방 똑똑 부러지는 낚싯대 하나 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탓이에요. PM에서 되고 안 되고. 자기 운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운을 갖고 놀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공감하세요? 네. 얼마나 쉬워요. 그거 알면 쉽지 않아요? 네, 알면 쉬워요. 근데 왜 못하지? 자, 마지막 두 가지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들 PT 가고 싶고 CL도 가고 싶고 여러분들 뭐 똑같죠.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어요. 이것도 불변이죠. 그냥 가지는 건 없어요. 그냥 가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본인이 알 건데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가 없다. 그냥 가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들이 말은 쉽죠. 말을 제일 쉽게 하는 분이 우리 이제 오늘 차 타고 오다가 김승준 그룹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정수진 그룹장님의 이제 수영장을 만드는데 돈이 거의 몇 천이 들어갈 것 같은데 김승준 그룹장님이 야씨 그거 우리가 하자. 야씨 우리가 그거 하자. 땅 좀 파고 뭐 땅 파고 이거 그잖아. 이거 물 빠지는 거 뭐 호수로 우리 저기 주차장 앞으로 물 빠지더라고. 거기다가 물 빼는 거 좀 하고 야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PT라는 직급. 어떤지 내 그룹을 갖는 거, 내 라인을 갖는 거. 이거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래서 매달 도전하라고. 우리 정수현 사장님 PT 도전하라고. 안상수 사장님 PT 도전하라고. 근데 도전하라고 사장님.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알아요. 다 과정인 거 알아요. 근데 실패를 하다 가다 멈추더라도 이번 달 매달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EVP를 가는데 5만 포인트야. 자, 5만 포인트인데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만 포인트인데 5만 포인트가 다 됐어 마감까지. 근데 앞으로 넣을 매출이 한 3천 포인트가 더 남았어. 근데 5만 포인트 딱 찍고 3천은 다음 달로 넘긴다.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PM을 해본 결과 어떤 줄 아세요? 5만 3천에 마감을 한 사람과 자스트 5만으로 맞춘 사람은 다음 달에 결과치가 틀리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있잖아요. 도전이라는 거는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을 해야 올해가 있고 내년에 있고 있는 거지. 아마 자기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눈빛이 있어. 포기한 눈빛이. 포기한 눈빛. 네. 포기한 눈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셔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PM으로 참 PM 생각해보면 PM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PM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온통 모든 것들 송두리째 정말 다 바꿔버리는지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 뭐냐면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늘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카바의 선물 맨 마지막 장에 최선을 다한 후에 마지막에 기도하리라. 그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최선을 다하는 거. 저의 기도는 그거예요. 내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냥 그거. 저 시일 가게 해주세요가 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PT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꿈을 향한 도전, 여러분들 반드시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얼마나 목표가 중요하면 남자 화장실에 소변 보는 변기통에 점 하나가 있다잖아요. 거기 조준하라고. 그런 것도 목표일진데 여러분들 그것도 목표일진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물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성공에 목표가 없습니까? 그쵸? 어항에 물고기를 이제 풀어놓고 있어요. 그 어항에다가 이 큰 어항에 물고기를 풀어놓고 이 투명한 이렇게 투명한 판을 이렇게 가운데다 대고 이 건너편에다가 먹이를 놔뒀어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가 처음에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막 그 투명한 그 유리막을 막 공격하죠. 굴러 가서 먹으려고. 근데 안 되는 거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판을 빼요.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다 아는 결과예요. 아예 먹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네. 정말 무서운 게 이 도전하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M을 통해서 PM은 점점 발전할 거고 이제 PM 겨우 이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더 큰 시장으로 갈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네, 아셔야 돼요. PM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 20몇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 매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제품, 더 기가 막힌 제품은 지금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를 느끼셔야 된다니까. 이게 오싹오싹해져야 돼요.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내가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도전해야만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정말 진정한 꿈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IBO의 직대 프로모션, 초대 프로모션 정말 적극 도전하십시오. 아셨죠? 네. 다 놔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모두 성공을 기원합니다.